22페이지에 8-1번.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요 길이가 밑변의 길이고 요 길이가 높이겠죠? 근데 높이는 2라는 걸 알죠? 밑변만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알려준 걸 이제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네요. 자, y가 2라는 얘기니까요. 요 y랑 요 y 자리에 2를 대입할 수 있어요. y가 2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걸 대입하시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x는 2니까요. x가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p의 좌표는 마이너스 2,2가 p입니다. q에도 2를 대입하니까 2는 3분의 1 x인데 3분의 1이 넘어가면 역수되죠? 그러니까 2 곱하기 3이 돼서 6이 돼요. 한마디로 q의 좌표는 6,2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몇 칸이죠? 사연이 몇 칸이에요? 어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8이요. 자, 계산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 계산할게요. 네, 이 8인 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큰 숫개 이거 해야 돼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 빼기 마이너스 2를 해서 8인 거야. 그래서 요 길이가 8이고요. 얘에서 1 뺀 거라고요. 자, 그래서 높이가 2인 걸 알았으니까요. 넓이는 8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어서 답은 8. 네, 이런 식으로 구하시는 겁니다. 이런 거 풀 수 있으시단 얘기인가요? 다른 분들은? 풀 수 있으세요? 이런 문제들? 넘어가요. 다음. 다시 얘기하지만 정비례는 계속 나올 거예요. 이 방식은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고등학교 때도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네 계속 나오게 되는데 모르시면 안 돼요. 네. 뭐지? 표시는 다 해놨는데 답을 안 썼는데 표시한 게 맞는데 알아서 채점하세요. 네. 뭐라고 해야 돼요? 알아서 하세요. 맞추면 맞다고 하시고. 네. 네. 자, 이제 반비례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돼요. 자, 이 넓이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당연히 가로가 지금 x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세로가 y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럼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x 곱하기 y를 하면 돼요. 근데 x 곱하기 y가 우리는 뭐라는 걸 알아요? 반비례일 때는 a라는 걸 알거든요. 이 자리. 답은 그냥 9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넓인 거 아시잖아요. 근데 가로가 x고 세로가 y니까요. A 물어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이거를 이제 이해하셨다면 8-1번 답을 알죠. 사연이 8-1번 답은 뭐겠어요? 몰라요. 안 달라요. 똑같아서요. 8번이랑. 답이 뭘까요? 근데 저거 옆에 있는 건 직사각형 구하는 거예요? 이건 네. 삼각형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그럼 나누기만 하면 되네요. 얘 나누기만 하면 돼요. 8이죠. 식으로 방금처럼 쓸게요. 얘가 x고 얘가 y인 건 똑같잖아요. 그럼 얘 넓이가 x 곱하기 y 곱하기 2분의 1이 넓인데 방금 앞에 보시면 x 곱하기 y가 16인 걸 아니까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는 8이겠죠. 반이잖아요. 이해돼요? 네. 자, 또 질문이 이제 없으신가요?
없으면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130쪽. 130쪽에 14번이요? 네. 넓이가 2제곱cm인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x고 높이가 y고 그럼 식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시간 쓸 수 있는. 네, 식 얘기해 보시겠어요? 일단 y는 x분의 4. y는 x분의 3이요? 4요. x분의 4요? 네. 네, 식을 먼저 나타내면 넓이가 2인데 넓이식이 x 곱하기 y가 y 곱하기 2분의 1이죠? 네. 그래서 지금 y눈으로 정리하신 거죠? 그래서 x분의 4라고 하신 거잖아요? 잘하셨어요. 그러면 얘 정비례예요, 반비례예요? 반비례. 네, 그러면 1번, 2번은 무조건 아니겠네요? 여기까지는 이해될까요? 네, 그러면은 3, 4, 5번 중에 답이 있을 텐데, 자, 보시면은 좌표 보여요? 3번은 좌표가 뭐가 보여요? 좌표를 읽을 줄 아셔야죠. 이거 어떤 걸 말해야 돼요? 3번에 보이는 좌표는 하나뿐이 없는데요. 못 읽어요? 이 포물선이 있는 점을 읽는 거예요. 이건 좌표가 뭐냐고요? 그러면 3원이요. 좌표는 순서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콤마 몇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1,3. 네,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4번은요? 2,4. 네, 2,4. 5번은요? 1,3. 1,4. 자, 근데 반비례 때 A 구하는 식이 뭐죠? 1번은 지금 y는 x분의 1. 그건 정비례고요. 반비례는 x 곱하기 y거든요. 근데 A가 4라는 거 이미 알잖아요. 그러니까 곱해서 4인 거는 5번이죠. 1 곱하기 4 해야지 4죠. 나머지는 4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5번이 답이겠죠. y는 x분의 4 이런 거. 넓이식으로 지금 쓴 거예요. 넓이가 2잖아. 삼각형 넓이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그거를 우리는 정비례니까 정비례 반비례니까 y는으로 바꿔야 되잖아. 얘를 y는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야. 131쪽에 네, 131쪽에 20번 알려주세요. 20번이요. 131쪽에 20번 그냥 봐도 어려워 보이시죠? 네, 어려워요. 네, 근데 힌트를 준 게 있어요. 그죠? 네,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이래요. 그랬을 때 네, 뒤의 좌표가 뭐냐. 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를 좀 구하셔야 돼요. 네, 근데 뭘 먼저 확인할 거냐면 저는 A 좌표 먼저 구할 거예요. 근데 당연히 A 좌표가 뭔지 모르죠? 그러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원점에서부터 X축으로 간 요 길이를 모르는 미지수로 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A죠? 네, 그러면은 지금 나타내고 있는 요 길이도 요 식에다 대입하는 거거든요. 이게 x가 a라는 얘기니까 이 자리가 a라는 얘기, y도 a예요. 그래서 얘는 a, a라고 이렇게 좌표를 몰라도 문자로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x, y가 같으니까.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c의 좌표는 어떻게 쓸 거냐. 여기까지죠. 근데 요만큼의 길이가 3이라면서요. 그러니까 c의 좌표는 a 더하기 3이에요. 이 길이가 a에다 3만큼 더 갔으니까. 근데 그게 요 자리죠? 여기가 a 더하기 3을 대입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y잖아요. 3분의 1 a 더하기 3이라고
쓰시면 되죠. 자, 이렇게 썼어요.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자, 우리는 한 변의 길이가 3인 걸 안다면서요. 그러면 이 a는 여기서부터 요 길이고 요 3분의 a 더하기 3은 여기서부터 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면 3이어야죠. 얘도 3인데 a 빼기 3분의 1 a 더하기 3을 하면 중괄호로 표시해야 될까요? 이게 3이어야죠. 요게 식이에요. 어렵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a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전개하니까 3분의 1 a 플러스 1. 이 문제 시험에 나와요? 아유, 니네 이런 문제 못 풀잖아요. 제가 왜 내겠어요. 어차피 2학년 3학년 돼도 이런 방식의 문제는 계속 나올 거예요. 네. 굳이 지금 안 내더라도 충분히 나중에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동의안끼리 정리를 하시면 3분의 2 a고 넘어가면 4니까요. a는 4 곱하기 2분의 3이어서요. a의 길이가 6이네요. 자, 그럼 D의 X좌표 구하라 그랬거든요. D의 X좌표가 D의 X좌표가 C의 X좌표 얘랑 똑같죠? 네, 길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9가 답이 되겠죠. 6 더하기 3이잖아. A가 6이니까. 이런 식으로 푸시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많이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풀기. 아직 개념이 좀 잡혀야지 풀 수가 있을 텐데 아직 개념이 좀 안 잡혀 있어서 지금 대입을 한다는 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어렵죠? 네. 근데 미지수로 대입해야 되니까 더 어려워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0쪽에 네. 17번이요. 17번이요? 선생님인데 이거요. 자, 얘는 정사각형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요 길이도 10이겠죠. 근데 APD의 넓이가 30이래요. 얘 넓이가 지금 y라 그랬고 나중에 y에다 30 대입할 거고 식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 넓이는 그러면은 삼각형 넓이 구하는 식으로 바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10이겠죠? y는 5x겠죠? 근데 y가 3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30을 넣겠죠? 그러면 x는 6 이렇게 나오겠죠. 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넓이 구하는 식 쓰셔야죠. 근데 x, y가 뭔지는 알고 쓰셔야지. 네. 있잖아요. 131쪽에 21? 이거요? 이건 무지 쉽죠? 아니 그러니까 네. y를 a의 단식이 나타내는 게 a는 x분의 y인 거죠. 어? 뭔 소리야? 그러니까 y를 a한테 하는 식이 그냥 y는 정비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비례식, 반비례식을 쓰라는 얘기예요. 관계식 만들려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y는 ax나 y는 x분의 a나 이런 거 만들라는 얘기인데 반비례니까 당연히 뭐예요? 관계식이 y는 x분의 a y는 x분의 a라는 거 알죠? a 구하는 식이 뭐예요? a가 식이 x a는 x분의 y y x x 곱하기 y. 그럼 a가 지금 몇이에요? a가 지금 24 맞아요. 이거 곱하면 되잖아요. 이것도 곱해도 24잖아. 그럼 식이 만들어졌죠? 그럼 이렇게 곱해도 24 해야 되면 a 몇이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8 이렇게 곱하여 24 되려면 뭐시겠어? 마이너스 b 몇이에요?
그럼 A 곱하기 B 몇이냐고요? 마이너스 32. 이게 답이라고. 반비례 제일 쉬운 문제야, 이 문제가. 여기서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이걸 모르면 진짜 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너 어떻게 문제 풀었어? 그러니까 내가 문제 못 푼다 그랬는데 어떻게 술술 풀려요 이게. 근데 이걸 모르는데 가장 기본 문제인데 지금 20번이 21번이 네, 이거 누가 해본 거예요? 이거 누가 해본 거예요? 그거요? 차윤이요. 몰라요. 네, 월수금반에 강차윤이 적었어요. 뭐예요? 같이 해본 거. 학이요. 아 저거 학교에 있었어요. 네. 얘가 계속 학을 적고 있더라고요. 그거 네. 차윤이가 4반인데 4반을 막 행운을 9번 129쪽에 9번이요. 9번 이거요. 새로 개업한 음식점을 알리기 위해 어제 아르바이트생 15명이 각각 20개씩 홍보물을 돌렸다. 오늘은 10명이 어제와 같은 양의 홍보물을 돌리려고 한다. 자, 우선 네가 생각해야 될 게 있죠. 자, 정비례인가요? 반비례인가요? 미래를 반비례? 뭘 보고 반비례라고 생각하셨죠? 적어진 응? 15명에서 네, 인원이 적어지니까 같은 양이니까 뿌려야 될 건 많아지겠죠. 네, 그러니까는 반비례라는 걸 아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반비례를 알았어요. 그럼 관계식을 쓰면 되겠죠. x분의 a라고 쓰시면 돼요. 자, a 몇이죠? 20. 아니에요. 얘가 x고 얘가 y거든요. 그냥 곱하면 돼요. 300. a는 300이에요. 그럼 식이 y는 x분의 300이겠죠? 자, 근데 이제 다시 뭐라 그랬어요? 인원수가 x라 얘도 x겠죠? 그러니까 x에다 10 대입한 거잖아요. 그러면 y는 30개. 3번이 답이 되겠죠. 틀렸다. 그러니까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구분을 못 하시면 못 풀겠죠. 근데 이건 뭐 식 안 써도 상식적으로 좀 풀 수 있지 않을까요? 반비례를 네. 선생님 근데 반비례 정비례 근데 어떻게 보면 네가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구분해? 지금 보면은 15명인데 20개씩 돌려. 그럼 10명이면 몇 개씩 더 늘어나겠어, 줄어들겠어? 이걸 생각해야지. 그걸 생각할 수 그렇게 하는 있냐고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지금까지 어떻게 네. 감은 또 있어. 야, 여기에 감이 어딨어. 확실하게 증거가 있어야지. 이거는 찍었다고 말해. 그러니까 x가 줄어드는데 뿌려야 될 건 늘어나니까 당연히 반비례잖아요. 선생님. 네. 132. 132쪽에 유제 1번이요. 130 유제 2번? 1번. 1번? 네. 네. 자, 얘도 반비례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식 뭘 써요? 방금 한 거랑 완전 똑같은 거야. 식이 뭐예요? 관계식 먼저 얘기해 주세요. 반비례래요. 이것도 얘기 못 한다고요? 반비례 관계식을 모른다고요? 그럼 네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몇이 답이에요? y는 x분의 a 써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그럼 a를 구해야 되잖아요. a 어떻게 구한다고요? 반비례일 때? 방금 했잖아요. 방금 했고 방금 전에 점점 문제도 그건데 x랑 y 곱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a를 구했으면 이 자리에다 18을 집어넣고 식을 완성을 시키는 거고 다시 y가 마이너스 2니까 y 자리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2 대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x가 몇이 들어가야지 마이너스 2가 되겠어? 마이너스 9가 들어가야 되겠죠. x의 값은 마이너스 9가 되는 거라고요. 아이고 어떡하니.
이건 정비례 반비례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푸는 방법을 아예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푸는 순서를 외워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안 외우면은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니네들 질문에서 설명한 모든 문제가 다 이 방식이에요. 방법이 바뀌는 문제는 없었어요. 순서도 똑같아요. 아시겠죠? 문제를 읽고 어떤 관계식 써야 될지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반비례라는 걸 알았으니까 y는 a, x분의 a를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두 번째 뭐야? a를 무조건 구해야 돼. 그러니까 a 구하는 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a를 구해놓고 세 번째로 그 a 구하면 대입해서 식을 만드는 게 세 번째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에 맞춰서 대입하면 그게 끝인 거예요. 얘기하면 돼요. 뭐 고민할 거 없어. 네가 반비례라고 생각한 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유가 있었는데 까먹었어. 이유가 있었는데 왜 까먹어? 그냥 나 진짜 까먹었어요. 자, 지금 1분 동안 인쇄할 수 있는 용지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인쇄 속도가 60ppm이래요. 네. 근데 어차피 540장 용지를 인쇄한다면서요. 네. 그러면은 한마디로 여기에 있는 지금 시간이 프린터로 X분 동안 인쇄를 할 수 있는 용지를 Y장이라고 했대. 그러니까 시간이 늘어나면 그러면은 용지는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네 생각은 어때요? 생각이요? 자, 속도가 일정해요. 이 60ppm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인쇄가 되는 거야. 근데 X가 분이래. 네. Y는 용지 그 X분 동안 나온 장수래. 네. 자, 얘가 1분이면 예를 들어 10장이 나온다고 쳐. 네. 그럼 얘가 2분이면 몇 장 나오겠어? 2분이면요? 20장. 그래, 20장 나오겠지. 3분이면. 30장. 그럼 정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구나.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네. 그래. 그럼 정비례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관계식을 써야지. Y는 지금 뭐라고 써? X분의래. Y는 AX.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거기까지 돼요? 그랬을 때 540장의 용지를 인쇄하는데 몇 분이 걸리겠냐.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ppm이 근데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PPM이 뭔데요, 그럴까요? 아, 여기 써있잖아. 프린터 인쇄 속도를 나타내는 ppm이 1분 동안 인쇄할 수 있는 용지 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1분에 60장 인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분에 60장이면 그러면 2분이면은 120장이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관계식은 뭐예요? 정비례라는 것도 알았어. 얘가 X고 얘가 Y라는 것도 알아. 정비례일 때 A 구하는 식이 뭔데요? 반비례돼요? Y는 A식이야. A 구하는 식. 이것들은 외운 게 없으니 뭘 할 수가 없네. 그냥 X분의 Y예요. 그러니까 A가 60인 거야. Y는 60X가 식인 거고. 근데 540전 용지를 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지금 Y인 거거든요. 이 자리에 540을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그럼 X는 9분 걸리겠죠. 그래요. 네. 그렇다고요. 문제가 어려운 거죠?
쪽에 21번. 21번 이거 아까 한 거잖아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반비례라고 얘기했으니까 반비례식을 먼저 쓰셔야 되고요. 이해돼요? 그 다음 A를 구하셔야 되는데 A 구하는 식이 XY 그냥 곱하면 돼요. 여기까지도 이해되세요? 30이었어. 근데 그러면 이렇게 곱해도 24인 거 보이죠? 그럼 이렇게 곱해도 24여야 되고 이렇게 곱해도 24여야 돼요. 그러니까 얘랑 곱해서 24 되려면 마이너스 4여야 되고 A가 그래서 마이너스 4고요. B는 곱해서 24 되려면 8이어야 되니까 B가 8이어서 답이 마이너스 30이에요. 이해될까요? 이번에서 22번이요? 네, 이게 반비례인지 정비례인지 자꾸 아, 네가 생각을 해야죠. 다 맞췄어요. 너는 뭔 거 같은데 네 생각이 중요해. 아니 나 시간이 150 안 넘게. 어. 알려주세요. 야, 조용히 해. 몰라요. 네. 아, 네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몰라요 하면 안 돼. 아닌가 시연이 지금 보면은 크기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이 32개가 있어요. 근데 모두 겹치지 않게 이어붙여 직사각형 모양을 그러니까 타일 32개를 이렇게 붙여서 직사각형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가로가 짧으면 세로가 늘어나지 않겠어요? 가로가 길면 세로가 줄어들어야 되지 직사각형이 되지 않겠어요? 반비례죠. 이해되는 거예요? 거짓말. 이해 안 되시죠? 그러니까 그 가로가 짧으면 세로가 길어져야죠. 그래야지 32개는 다 붙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반비례고, 그러니까 식이 얘가 A인 거죠, 32. 32개는 변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가로가 8개니까 가로가 지금 X잖아요. 그러니까 8을 대입하면 세로는 4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4개예요. 근데 뭐 이걸 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네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맞았다. 네. 맞았다.